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TV의 시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학교를 가거나 또는 회사에서 업무를 적용을 할 때 심지어 저희가 모임을 하지 못해서 비대면 모임을 화상회의로 진행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줌이나 구글 미트 또는 웹엑스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나도 화상회의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 화상회의의 공간이 가상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의 메타라는 용어와 현실 세계, 즉 유니버스라는 용어가 합해져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신조어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익숙해진 화상회의 도구인 줌과 메타버스의 가상 오피스인 게더타운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친숙해진 것처럼 다가오는 메타버스의 가상 오피스 세계를 같이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게더타운이라는 이 가상 오피스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상회의 도구인 줌과 가상 오피스인 게더타운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쉽게 한번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일 먼저 해보실 부분은 바로 차이점 부분부터 알아볼 텐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공간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화상회의 공간인 줌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줌의 화면은 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얼굴이 비디오를 통해서 모두 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을 직접 보여지게 되는 공간인데요. 옆에 있는 게더타운을 보시면 가상 오피스이다 보니 이 공간 자체도 애니메이션, 즉 그래픽으로 공간이 꾸며져 있고요.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바타를 설정을 해서 부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바타끼리 서로 가까운 곳에 가게 되면 나의 카메라에 있는 비디오에 내 얼굴이 노출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가격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는 부분이잖아요. 줌과 게더타운을 사용을 할 때 무료 버전도 있고요. 유료 버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무료로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 가격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줌을 사용을 할 때 무료 버전은 최대 100명의 참가자 호스트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최대 40분으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팅을 할 때 30시간의 시간 제한 내에서 무제한 1대1 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참가자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시간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면 옆에 있는 유료 버전으로 구입을 해서 줌을 통해 화상회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을 할 때 최대 25명의 사용자가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의 템플릿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지도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을 하는 부분도 줌과 같이 암호로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무료 버전에서 사용하시다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더 다양한 기능을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로 해서 유료 버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 가격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참여하는 방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줌 같은 경우에도 링크를 통해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게더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링크를 받았다면 그 링크를 접속을 해서 PC 버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바일 버전에서도 링크 접속을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 기능 부분에서는 아직은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모바일 버전에서는 그렇게 활용도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에서 줌과 게더타운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홈페이지에 직접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자, 줌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 등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줌으로 검색을 했을 때 맨 위에 보여지는 사이트가 바로 줌이거든요. 자, 줌어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줌 사이트에 들어오셨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PC로 접근을 했을 때도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를 해주셔서 주최자가 보내주는 링크 주소를 넣고 그리고 거기 비밀번호 등 이런 줌 창을 보여질 수 있게끔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는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줌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게더타운으로 접속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바일에서 앱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게더타운을 입력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크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게더타운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한글로 아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게더타운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영문으로 게더타운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위에 보여지시는 게더타운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게더타운이 모두가 다 영문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으로 되어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접속함과 동시에 이렇게 한글로 보여지시거든요. 네, 이렇게 게더타운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입장을 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다음은 회의에 참여하는 비디오 형식인데요. 자, 줌 회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얼굴이 컴퓨터에 카메라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비디오로 내 얼굴을 직접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속을 할 때 나의 아바타를 먼저 꾸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동을 할 때 이 아바타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나의 부캐로서 활동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몸과 자, 옷, 액세서리,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꾸며줄 수가 있고, 그리고 색상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마침을 눌러주시면요. 네, 이렇게 가상 공간으로 입장하기 전에 내가 꾸며놓은 아바타와 그리고 나의 얼굴이 보여지는 이 비디오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바타 설정과 나의 카메라를 켜두시고 자, 이 게더타운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게더타운에 입장을 하니 방금 전에 설정해 놓았던 나의 아바타가 보여지시죠? 이 아바타를 원하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방향키를 설정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게 가상 오피스의 공간이죠. 그리고 나의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 진짜 내 현실 속의 비디오는 이 하단에 보여지실 겁니다. 누군가 같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비디오가 자, 아바타 위로 같이 보여지시면서 대화 형태의 회의가 진행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다음은 화상회의가 진행이 되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상회의 줌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이미 설정을 해놓은 화면에 따라서 저희가 공간 안에서 화상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발표자 보기를 한다거나 갤러리 보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호스트의 권한으로 진행이 되는 몰입형 보기 안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몰입형 보기를 선택을 했을 때, 몰입형 보기 선택에는 자동과 수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템플릿을 호스트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모두에게 적용을 눌렀을 때 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몰입형 보기가 가능하다면 호스트와 참여자들은 몰입형 공간에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해서 모두에게 적용을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호스트가 설정한 몰입형 공간의 갤러리처럼 화상회의 공간이 바뀌었고요. 네, 이렇게 1대1 면접이나 1대1 미팅처럼 화상회의를 진행을 할 때는 뒤에 있는 배경을 꾸며줄 수 있는 몰입형 보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템플릿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템플릿의 공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꾸며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 이 환경에 따라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보는 방법은 이렇게 주제별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사람 수 보이시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명이었죠? 이렇게 템플릿마다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인도어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 밖에 있는 아웃도어 지역까지도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상 공간의 템플릿을 직접 선택을 해서 그 안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사적인 모임까지도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게더타운의 가상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이 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저희가 화상회의 줌을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참가자 관리에서 서로 어떤 참가자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채팅과 반응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화면 공유와 화이트보드 등 주석 기능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로 업무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게더타운에서도 이 가상 오피스의 공간을 활용하는 참여자들끼리 참가자 목록을 통해서 서로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서로 1대1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여주면서 서로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화이트보드 등 다른 것을 업데이트를 해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 등 이런 것들이 화상회의 줌하고 가상 오피스의 게더타운하고 서로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상회의인 줌을 활용을 하시다가 가상 오피스인 게더타운으로 바로 전환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새로운 디지털 변화에 적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기능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줌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참가자 목록을 눌러주시면 참여한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 참가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는 채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 레이어에 채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팅창이 보여지시고요. 이 회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의 개별적인 채팅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아래 반응에서 보시면은요. 손들기도 있고 그 외에 이모티콘들도 있으세요. 내가 회의를 할 때 급하게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용건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손들기를 하면 위에 있는 손들기 모양이 보여지시게 되죠.
그리고 반응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모티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유익하게 재미나게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 반응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게더타운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링크를 통해서 게더타운에 참여를 했을 때 맨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이 템플릿에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만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1이 보여지시죠?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참여를 하신다면 자, 이 참가자를 눌렀을 때 여기에 목록이 보여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바로 챗이라고 되어 있죠. 말풍선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여기에 보여지는 참가자들의 목록이 보여지고요. 거기에 자 이렇게 내가 위치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채팅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채팅을 보낼 것인지 그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 메시지 칸에다가 채팅 글을 올려주시면 내가 설정한 사람들에게 채팅 글이 보여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래에 있는 반응을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별로 반응이 보여지시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 아바타 위에 내가 방금 전에 선택한 반응 아이콘 보이셨죠? 자,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것을 이 반응에서 설정을 하면 아바타 위로 반응의 아이콘이 보여지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업무 환경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화면 공유 부분이겠죠. 이 아래에 있는 화면 공유를 누르면 이렇게 자,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의 PPT 같은 경우도 이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화이트보드도 같이 공유를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거나 그럴 때 화이트 공유도 같이 적용을 해서 팀원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는데요. 네, 그럼 게더타운에서도 화면 공유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아래에 화면 보이시죠? 자, 스크린 히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요. 내 화면에서 지금 어떤 것을 화면 공유를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라서 두 개의 화면이 보여지는데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화면 하나가 보여지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공유를 눌러주시는데 이때 오디오도 소리 나는 부분도 같이 하시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오디오 공유를 체크를 해주시고 공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래에 내 화면과 오디오를 공유하는 중입니다. 라는 화면 공유의 메시지가 보여지시고 위에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공유한 이 화면 하나가 보여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면 공유도 게더타운에서 가능하다. 자, 그 부분을 보셨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한번 해볼 텐데요. 줌 화면에서도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공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자, 게더타운에서도 보시면 이 망치 표시 보여지시나요? 자, 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을 하면 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 오브젝트 피커를 눌러주시면요.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또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이 화이트보드 판 보여지시나요? 이것을 자, 이렇게 쭉 가지고 오시면 하나의 창이 보여지시는데 이렇게 템플릿에 화이트보드를 원하는 곳 위치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빌드를 나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가 원할 때마다 화이트보드가 계속 사물로 보여지시거든요. 자, 이때 지울 때는 이레이저를 통해서 자, 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화살표를 통해서 나가셔야지 이렇게 템플릿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이때 이 아바타를 가까이 가시면 이 화이트 보드에 자, X를 눌러주세요 되어 있죠. 키보드에 X를 눌러주시면 자, 공유가 된 화이트 보드판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자, 캔버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 여기에 있는 참가자들끼리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텍스트를 넣고 또는 이런 그래프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협업을 화이트보드 안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줌에서 보여지는 소외실 기능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자, 이렇게 아바타가 이동을 하다 보면 사적 모임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몇 명의 소그룹으로 소외실 기능도 가능하고요. 줌에서는 호스트가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게더타운 안에서도 이 스포트라이트 존이라고 해서 이 참가자가 모두에게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는 오디오를 통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 또한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상회의 도구인 줌과 메타벅스의 가상 오피스인 게더타운을 서로 비교해보고 알아가면서 화상회의가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해진 것처럼 다가오는 우리 삶의 변화에도 메타벅스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접목을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쉬운 디지털 TV와 함께 해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메타벅스의 게더타운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 활용하는 방법을 구석구석 시리즈로 같이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